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통 주식 채널입니다. 2021년 5월 19일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여러분 모두 부처님의 자비로운 은총으로 건강하시고 또 주식으로 큰 수익을 올리는 행운을 맞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시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황에서는 최근에 대선 관련주들이 계속 관심을 모으고 갈수록 열기가 뜨거워지는데요. 오늘 그 대선 관련주를 매매하시면서 여러분이 유의하실 점은 무엇이고 또 새롭게 기존의 종목을 떠나서 또 새롭게 관심을 가지실 그런 종목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을 시작하기 전에 본 영상은 특정 종목의 매도 매수를 홍보하기 위함이 절대 아니고요. 운영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분석이니 매매에 참고하시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회원님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시황 시작하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대선 관련주들에 대해서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관련주들이 이제 움직임이 뜨겁죠. 신규 관련주 중에서 이제 여러분이 관심을 한번 가지실 종목들이 카스라고 하는 종목, 그 다음에 코렌, PN 풍년, 대성산업 요 네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기존의 테마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여권의 후보로 이낙연 그 전 총리라든가 그 다음에 이재명 지사 또 야권의 지금 강력한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는 윤석열 테마주 이런 종목들이 많이 거론이 됐는데요. 단점이라고 할 것 같으면 기존 테마들은 어느 정도 지금 단기 고점까지 바닥권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지금 추가 상승에 상당히 제동이 걸려 있는 그런 모양새죠. 그래서 섣불리 여기에서 따라가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지금 현 시점에서 정리하자니 어떤 정치적인 변수, 새로운 그 후보들의 어떤 그 지지율이라든가 행보에 따라서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이나 또는 그 하락 이런 것들이 예견되는 요 시점, 분기점에 와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기도 그렇고 정리하기도 하고 그렇고 상당히 어려운 시점인데요. 그런 와중에 이제 기존 후보들을 넘는 또 새로운 종목들이 부상하는 그런 모양새죠. 지금 현재 강력한 또 새로운 후보로 오늘 주말서부터 어제부터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그 발언으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부상이 또 강력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김동연 부총리도 본인이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활발하게 강연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키워나가는 그런 상황으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신규 관심 테마에 우리가 좀 눈여겨 보신다고 한다면은 기존의 후보들이 재료의 신선미라든가 또는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 그런 단점을 피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주가의 그 앞으로의 상승 가능성 그리고 바닥권에서 대량 매집 단계 지금 그 과거에 거래가 잘 안 되던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일정한 단계의 상승을 거치면서 주가가 뚜렷하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잘 편입을 할 경우에 수익 관점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으로 오늘 새롭게 우선 카스라는 종목과 코렌이라고 하는 종목 그리고 그 김동연 부총리 관련으로 많이 거론되고 있는 PN 풍년과 대성산업 여타 이제 다른 종목들도 비슷한 흐름이긴 한데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런 종목들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카스에 대한 주가 차트와 그 주식 흐름을 좀 한번 보도록 하죠. 카스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전자저울, 전통적인 전자저울 전문 업체죠. 주가가 항상 그 일정한 패턴으로 그렇게 뚜렷한 상승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항상 일정한 그 횡보 양상을 보여주는 2,000원대에 장기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이런 주식이었는데요. 최근에 느닷없이 바닥권에서 상한가를 한번 기록한 이후에 아주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자본금 규모라든가 이런 걸로 봐서 시가총액이 1,000억도 안 되는 그런 그 영세한 업체였었는데요. 새롭게 이 카스가 관심을 받게 된 그런 개념이 이재명 관련주로 이쪽에 이제 또 새롭게 그 사회이사가 이재명 지사하고 사법여수원 동기다 뭐 이런 이야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마 이제 최근에 주가가 바닥권에서 2,500원 여기에서 2천만 주, 5천만 주 여기 사흘 연속 대량으로 거래되면서 시장의 관심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주말에 이 카스에 대해서 단기 과열 조치로 인해서 30분씩 다음 주 내일부터 30분씩에 거래되는 그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공시를 요구를 했죠. 주가가 상승하는 배경이 뭐냐 할 때 회사가 공시한 내용들로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거래소의 조회 변 공시 요구에 대해서 5월 17일에 회사가 답변한 내용들이 나와 있었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당사의 사회이사가 사법연수시험 28회 연수원 18기로 동기인 것은 사실이나 그 이상의 아무런 친분관계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공시를 했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인적 네트워크로는 이런 공시를 통해서 사실은 확인이 된 거나 마찬가지죠. 이게 시장에서는 뭐 어떤 내용에 대해서 더 흔히 나오는 공시 유형인데요. 일단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 나와 있는 이런 정보들이 회사의 공시 내용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해놓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30분 단위로 이제 거래가 되다 보면 최근에 이제 한 3일간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겠죠. 줄어들면서 주가가 지금 현 단계에서 기존 가격보다는 그래도 많이 올라 있는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첫 번째 상한가를 가고 갭상승을 했던 3,800원에서 3,500원 사이 여기에서 약간의 아무래도 이제 3일간 30분 단일가 종목으로 거래가 되다 보면 거래량이 좀 줄어들면서 기간 조정을 좀 거치게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서 다시 또 고점이 어제 고점이 4,600원대였기 때문에 재상승 시도가 나올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이렇게 보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관련주로 부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4,500원이라고 하면 어떤 그 매집 세력들 또 이 주도 세력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동신건설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의 그 매매 패턴보다는 좀 유리한 측면들이 있겠죠. 동신건설 같은 경우도 주가가 솔직히 만 원대에 있던 주식 아닙니까? 만 원대에 있던 주식이 지금 6만 원대에 올라와 가지고 고점을 찍어 놓고 비록 5만 원대에서 횡보를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험 부담보다는 훨씬 유리한 측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그 30분 거래 단위를 댈 때 가격이 얼만큼 조정을 하는가 또는 거래량이 얼만큼 집중이 될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면서
매매에 참여하시면 상대적으로 유리하지 않을까. 기존의 고점 종목들의 어느 정도 순환매 차원에서는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코렌이라고 하는 종목도 이게 이제 그 디지털 카메라의 렌즈 이런 거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주가도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시가총액을 1,000억대 정도 회복을 했고, 아무래도 이제 이 회사가 왜 또 이재명 관련주로 엮이는가 이렇게 봤더니 회사의 그 지역이 그 성남 소재죠. 분당 쪽에 회사가 있다고 하는 점. 전에 이재명 지사가 그 분당 그 성남시장이었지 않습니까? 성남시장이었기 때문에 성남 쪽에 관련된 그런 기업들은 아무래도 많겠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감사하고 중앙대 동문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인터넷에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주가 자체가 바닥권에서 시작한 초기 단계라고 하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는 이제 장중에 1,700원까지 갔다가 4,200만 주에서 1단계 바닥권에 대량 거래가 되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그런 패턴으로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어제 하루 조금 또 상승 시도를 하다가 조정을 한 그런 모습들이고 현재 바닥권에 대량 거래가 수반되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야권의 새로운 후보들, 기존 후보들은 지금 지지율이 잘 오르지 않고 이 신선미가 퇴색되는 그런 반면에 흔히 이제 김동연 관련주다 해가지고 새롭게 지난 주말 어제부터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인데요. 김동연 총리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뭐 입지전적인 그 주경 야독을 하면서 고등학교 우리 이제 덕수상고를 졸업하시고 그다음에 대학교 야간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은행원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국제대학교 야간대학교에 또 다니고 거기에서 국회 입법고시와 행정고시 두 개를 다 합격을 해가지고 정부 관료로 진입한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정부 관료로 계시면서 미국 미시간 대학교에 유학을 갔다 온 경제학 박사 출신이다. 그래서 이 한맥으로 연결될 땐 덕수상고 출신, 그 다음에 국제대 동문, 또 그 대학교의 미시간 대학교 출신, 뭐 이렇게 해서 많이 연관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미 PN 풍년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말할 것도 없이 풍년 압력밥솥으로 유명한 그런 회사죠. 주가도 이미 1단계 4월 중순서부터 한 차례 주가가 급등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반신반의하는 이런 단계였고 지금 그동안 가격과 기간 조정을 거쳐가지고 다시 또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주가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이번 그 김종인 후보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발언이라든가 또는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의 정치적인 의지인데요. 김동연 부총리의 경우 비교적 정치적인 의사가 뚜렷한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언론에 나온 이야기라든가 보통 본인이 정치 쪽에 관심이 없을 경우는 아예 그런 말 나오는 것 자체를 일단은 그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런 제스처들이 강한 데 비해서 김동연 부총리의 경우는 아주 적극적으로 청와대를 비롯해서 우리 정치권 전체가 변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강하게 풍겼다는 의미는 일단 정치권의 문을 두드려 보겠다고 하는 의지를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PN 풍년 이 주가 추이로 볼 때
그동안 이게 전통적으로 거래가 별로 안 되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일단 그 8,000원, 9,000원 요 사이에서 기존의 거래량의 한 10배 정도에 육박하는 대량 거래가 이미 형성되고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PN 풍년도 여기에 상근 감사가 그 김동연 부총리하고 고등학교, 대학교 뭐 동문인 걸로 그렇게 많이 나와 있죠. 그런 거는 뭐 이 PN 풍년이라고 하는 그런데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보면 또 여러분이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작년도 실적이라든가 재무적인 사항도 한번 간단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지난번 주주총회 결과 그 재무제표인데요. 보통 이런 그 주방용품을 전면으로 알루미늄이라든가 스테인레스 이런 용품들이 경기에 불황, 호황 이런 걸 타지 않고 꾸준한 매출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자본금이 50억 규모로 비교적 그 영세한 와중에도 자본 총계가 390억 정도, 약 700%에 이르는 내부 유보율을 쌓아놓고 있고요. 부채 규모가 그렇게 뭐 높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비교적 내실이 충실한. 그 다음에 당기 순이익도 24억 정도로 알찬 내실 있는 그런 기업으로 분류가 될 수 있겠죠. 또 김동연 부총리하고 연관되는 기업으로는 대성산업그룹을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제 대성산업은 지금 회사가 이제 대성에너지하고 이렇게 양분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대성산업의 그 김영훈 회장님이 김동연 부총리하고 대학교 유학파 미시간 대학교 동문으로 그렇게 좀 알려져 있는 상황이죠. 마찬가지로 대성산업도 이미 주가는 그 1,500만 주가 거래되면서 장중에 6,200원대까지 26% 상승했다가 종가에 소폭 돌려놓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기존에 간간히 주가가 상승하는 시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작년에 실적이 대폭 호전된 그런 모습이죠. 지금 코로나 이후에 주가가 아주 바닥권에서 3,000원대에서부터 꾸준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에너지 그 투자 또 해외의 가스전이라든가 이런 쪽에 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도 그 회사의 내재 가치 이런 측면으로도 주가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작년에 실적이 얼마나 좋아졌었는지 재무제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금년 주총에 제출한 회사의 사업보고서 내용인데요. 직전 연도만 해도 지금 작년에 그러니까 2019년에는 630억 정도의 적자를 냈다가 이게 480억 정도 큰 폭의 흑자 전환을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흑자 전환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가 꾸준히 상승세를 타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요. 비교적 그 재무 구조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안정적이고 무엇보다도 작년에 그러니까 2019년도까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가 대규모로 흑자 전환을 했다고 하는 이런 측면들이 앞으로 그 수익성에 그 후전되는 그런 모습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대성산업 이외에도 뭐 대성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바닥권에서 지금 대량 거래가 되면서 주가가 상승의 패턴을 그렇게 보이고 있죠. 그래서 오늘 그 석가탄신 휴일을 맞이해서 최근에 대선 관련주들이 기존 주도주들이
고점에서 추가적인 수익이 안 나고 조정하는 그런 패턴에서 우리가 새롭게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들, 그리고 앞으로 또 새로운 후보로 출연이 된 이런 그 김동연 부총리 관련 주식인 경우 아무래도 이 인지도라든가 또는 경제 전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시장에 그, 그 여론 쪽에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쪽 면에서 관심을 갖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거래량이 집중되고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고 내일 매매하는데 내일 이후부터 잘 매매에 활용을 하시면서 수익 많이 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휴일 시황 요거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